근현대사 강의의 황경휘입니다. 이 역사 공부, 근현대사 공부는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암기는 이해를 해야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에서 공식 혹은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역사에서는 마찬가지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이해를 하고 이해까지는 괜찮은데 암기는 어떻게 하냐 라는 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 공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냐라는 점에서 수직과 수평적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이해한 것을 머릿속에 넣을 때 좀 더 차곡차곡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가 돼서 나중에 암기에도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직과 수평적 공부가 과연 뭐냐라는 점을 설명드리자면요. 수직적 공부는 시간의 흐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 순서를 파악하면서 이 시대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시대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하면서 수직적으로 시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시대에는 이런 사건 이렇게 수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직적인 이해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요. 역사적 사건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동기에 의해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 영향은 또 다른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이 또 다른 사건은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더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부법으로는 이제 키워드 중심의 공부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중심의 공부법은 뭐냐? 이제 근현대사를 보면 개별적 이야기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이 사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크게 비주류 혹은 비주류에 반하는 주류 그리고 주류에 반하는 반주류의 대립을 진행을 하면서 근현대사가 이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개화파가 있다면 그에 반대를 하는 반개화파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있다면 일본에 반대하는 항일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한 정부가 있다면 남한 정부에 반대하는 북한 정부가 존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남한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북한 정부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공부하기보다는 남한 정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북한 정부는 이렇게 정책을 실시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려드릴 공부법은 스토리텔링식 암기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양 많은 역사를 어떻게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암기를 할 수가 있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래동화를 듣거나 혹은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 혹은 전래동화를 암기하지는 않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역사도 스토리텔링식 이야기하듯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확실하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암기를 하고자 한다면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어. 경복궁 중건을 했고 원납전을 징수했고 또 농민들을 데려다가 경복궁을 지었어.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지?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누구야? 양반 그리고 백성이야. 왜? 양반은 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것을 세세한 내용까지 내가 이 조약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조약에서는 이런 항목이 있었어, 이러한 세세한 것을 외우지 않아도 이 흐름 속에서 이 사건에서는 요런 게 있었지 라는 것이 당연히 술술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신다면 근현대사 공부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 이 역사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기 과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당신이 아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근현대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암기 때문에 근현대사 혹은 역사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암기를 당신이 한다면, 암기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근현대사 점수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암기를 하면 확실하게 점수가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제가 방금 알려드린 공부법으로 근현대사를 공부하시게 된다면 더 높은 점수, 그리고 더 빠르게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